내레이션 오프닝, MC의 음성톤. 당신은 누군가의 손냄새를 기억하나요? 비린내라고? 아니요, 그건 삶의 냄새였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한 어머니, 그리고 그 손끝에 담긴 세상의 가장 진한 사랑입니다. 생선 손질로 굳어진 손, 비웃음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등,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선 용기.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손에서 나는 냄새가 결국 세상을 울릴 줄은. 이 이야기는 당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일부 바다 향기의 시작, 소설 어머니 손안의 바다 향기에서 발췌. 1장. 동트기 전 새벽의 첫 햇살이 아직 해안 마을 지붕에 닿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숨 쉬고 있었다. 부서지는 파도와 굴러가는 셔터 소리 사이 어딘가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고등어를 조용하고 정확하게 가르는 손이 있었다. 뼈만 앙상하고 강인하며 오랜 세월 소금과 강철에 시달려 달아버린 그 손은 68살의 홍투원 부인의 것이었다. 그녀의 가판대는 아침 시장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공기에는 생선 내장과 바닷물, 그리고 어딘가 그리운 냄새가 진동했다. 6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줌마, 머리 좀 주세요. 아빠가 그걸로 수프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앞침에 손을 닦고 어제 신문에 쌓인 생선 머리를 건넸다. 여기, 아빠한테 가게에서 온 게 아니라 바다에서 온 거라고 해줘. 그녀는 자신만 기억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마치 바다가 그녀의 타이밍을 아는 듯 리듬이 완벽했다. 가슴 주머니 안에는 접힌 사진이 들어있었다. 낡고 낡았으며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다. 딸 미라는 대학 교복을 입고 서울의 우뚝 솟은 오피스 빌딩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반에서 1등을 차지한 그녀는 꿈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촌베차, 직사 람로이. 내 딸은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갔어. 그녀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희미한 소금 냄새와 유자향을 남겼다. 장면 2. 전화 오전 8시 14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미란의 목소리가 아침 소음을 종소리처럼 찢고 울려 퍼졌다. 딸의 목소리는 날개가 달린 듯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해요. 칼이 미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달그락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잠시 미란의 눈은 마치 신성한 무언가가 막 열린 듯 젖은 콘크리트 바닥만 응시했다. 결혼했어요. 누구랑? 언제부터? 준호야.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곧 만나게 될 거야. 준호 부모님이 널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 그들의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뒤에서 바리스타들의 웅걸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가 투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미란이 또다시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미란이 말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었다. 맛있는 걸 만들어 줄게. 그들을 위해. 달콤한 걸. 전화가 끊긴 후 투아는 눈을 감은 채 마구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슬픔은 아니었다. 얼음판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끌고 다녔던 그 세월, 추위에 손가락이 시퍼렇게 변했던 그 겨울의 메아리였다. 대구 껍질을 벗기며 업고 있던 아이는 이제 곧 웨딩드레스를 입을 참이었다. 3장. 기억하는 손 그날 저녁. 완만한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원룸형 집에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미란의 어린 시절 그림들이 여전히 식탁 위에 걸려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해와 막대기 물고기 그림,
어떤 것들은 떨리는 한글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투아는 얕은 나무 쟁반을 내려놓고 그 위에 유자 열매를 한 줄로 놓았다. 모두 밝은 노란색의 향긋하고 완벽하게 익은 유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유자를 자르기 시작했다. 유자즙이 손에 난 작은 상처에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진짜였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유자꿀 한 병을 준비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비법이었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은 없었다. 시럽은 따뜻한 햇살 아래 금빛으로 반짝이며 끈적거렸다. 그녀는 수놓은 천으로 꿀을 정성껏 싸서 붉은 끈으로 묶어 낡은 보석 상자 안에 넣었다. 그 병치는 아이러니했다. 감귤과 생선, 땀과 실크. 하지만 그녀에게는 완벽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그녀는 침묵 속으로 속삭였다. 이건 내 인생 전체가 병치된 거야.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사진 앨범을 펼쳤다. 미란이 5살 때 바다에서 길을 잃은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안하, 촌민, 쌉, 레이총 로이. 그리고 바깥 어딘가에서 바다가 자장가를 속삭였다. 내장, 바람 속의 징조 그날 밤, 바람이 평소보다 더 거세졌다. 투안이 유자병을 가방에 넣자 창문을 통해 불어온 돌풍이 도자기 그릇을 넘어뜨렸다. 그릇은 바닥에 산산이 조각났다. 미란의 어린 시절 그릇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콩사오, 찌라줘. 하지만 깊고 오래되고 아픈 뼛속 어딘가가 죄어들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다. 행동 촉구, 독자를 위해 어머니의 손에서 희생의 향기가 나나요? 생선이나 감귤, 또는 어머니 손바닥의 주름처럼 평범한 것에서 사랑의 향기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말해보세요. 어머니의 손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그 손길에 경의를 표합시다. 두부, 심판의 향기와 침묵의 상처, 준비되셨나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폭풍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부, 판단의 냄새와 침묵의 상처 장면 5. 첫 만남의 식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천장이 높고 조명이 은은하다. 크리스탈잔과 은빛 커틀러리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테이블 한가운데 다소 곳이 놓인 유자청 한 병. 홍순자 여사는 다소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앉아있다. 그 옆에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미란. 반대편에는 정영숙, 준호의 어머니. 진주 목걸이를 목에 두른 말투 하나에도 권위가 배어있는 여자. 고생 많으셨죠? 생선 장사 몇 년 하셨어요? 말은 예의 바르지만 시선은 예의가 없다. 미란이 움찔하고 준호는 물만 바라본다. 순자는 조심스레 앞에 있던 유자청을 건넨다. 이건 제가 직접 담근 유자청이에요. 몸에 좋아요. 겨울엔 따뜻하게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정영숙은 뚜껑을 열지 않고 손에 쥔다. 순간 그녀의 콧잔등이 찡그려진다. 이거 비린내 나네요. 손에서 생선 냄새가 배었나 봐요. 순간 식당의 공기 자체가 정지된 듯했다. 그녀는 유자청을 밀어낸다. 잔잔하게 울리던 음악도 어색해졌다. 미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엄마가 손수 만든 건데 그런 말씀하시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홍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한다. 이 손으로 내 딸 키웠습니다. 학비도, 책값도, 밥도, 꿈도 다 이 손으로요.
냄새 난다고요? 이 손에서 나는 건 바다 냄새입니다. 눈물이 아닌 자존심이 모굴대를 적셨다. 장면 6시 식당 밖에 차가운 밤, 식당 문을 박차고 나온 미라는 어깨를 들썩이며 운다. 순자는 딸의 등을 두드린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도 상처받았다. 유자청 병을 품에 안은 채 그녀는 속삭인다. 그 사람들한테 엄마 손 냄새가 비려도 괜찮아. 너한테만 향긋했으면 됐다. 미라는 고개를 든다. 눈빛이 단호하다. 나 결혼 못하겠어. 엄마 무시하는 사람들한텐 나도 존중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장면 7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 두 모녀는 말없이 앉아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치듯 지나간다. 순자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는다. 그 손은 예쁘고 부드럽다. 자신의 거칠고 굳은 손과는 달리 아직도 꿈을 움켜쥘 수 있는 손. 엄마 손이 너한테 짐이었으면 미안하다. 엄마 손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에요. 그 순간 순자의 눈동자의 바다가 일렁였다. 이야기를 읽고 계신 당신에게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부모를 이유로 당신을 판단한 적 있나요? 혹은 당신 스스로 소중한 누군가의 손을 외면한 적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그 손들을 기억해봐요. 바다 냄새가 난다던 그 손, 지금도 그립지 않으신가요? 계속해서 제3부, 바다의 향기와 자존의 무게를 원하시나요? 계속해줘 라고 남겨주세요. 제3부, 바다의 향기와 자존의 무게 장면. 8. 시장으로 돌아오다 다음날 새벽 다시 시작된 시장.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생선들, 똑같은 손님들. 하지만 홍순자의 표정은 달랐다. 어제의 수치심은 오늘의 단단한 주름으로 새겨졌다. 비늘을 걷어내는 손길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그 손은 더 이상 비린 손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을 지켜낸 손, 딸을 지킨 손이었다. 한 단골 손님이 묻는다. 요즘 미란 양은 어때요? 시집은 잘 갔나? 순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젓는다. 혼자 살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을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손님의 눈에 잠시 놀람이 스치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시장의 생선은 유난히 잘 팔렸다. 아무도 몰랐다. 바다의 향기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장면 9.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들 한 달쯤 지나 바쁜 와중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익숙한 실루엣, 정영숙과 준호. 이번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낮춘 모습이었다. 그날 일, 정말 죄송했어요. 많이 반성했어요. 정영숙은 예전과는 달리 화장을 옅게 하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시장 구석구석, 순자의 좌판, 그 위에 쌓인 물건들, 그리고 뒤쪽 간판에 적힌 소유, 홍순자라는 글씨. 사실 미란 씨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다시. 잠깐만요. 순자의 말이 날카롭진 않았지만 단호했다. 제 딸을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가 미란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이 건물 때문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영숙의 미소가 멈칫 흔들렸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 생선 팝니다. 하지만 제 자식은 팔지 않습니다. 장면 12시, 그리고 진짜 얼굴 며칠 후, 준호는 다시 한번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식사라도 한 번 더 하자고요. 이번엔 순자가 장소를 골랐다. 한적한 동네의 소박한 식당, 손님도 많지 않고 반찬도 단출한 곳. 그러나 음식엔 정성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런 곳이었다. 식사 중 정영숙은 다시 말을 꺼냈다. 요즘 아이들 집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부모로서 도와주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순자 씨, 요즘은 자식 잘되게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도리 아닌가요? 특히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면. 말끝마다 돌려 말하지만 그 속내는 뻔했다. 돈 좀 쓰세요. 며느리 들어오게. 순자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정영숙을 바라보았다. 그쪽은 여전히 똑같네요. 제가 손에서 나는 비린내 때문에 창피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 손이 가진 부동산 냄새가 좋으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 자리는 화해가 아니라 계산을 하러 나온 자리였군요. 잘 들으세요. 제 딸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돈으로 거래되기 위해 자란 게 아닙니다. 장면 11시 딸의 마지막 선언 미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에 두었던 송화방을 들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엄마 말이 맞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내가 가진 배경을 좋아했을 뿐. 우리 여기까지예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순자와 미라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당을 나섰다.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의 손에서 또다시 바다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사랑과 돈, 관계와 체면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4부, 치유와 새로운 사랑으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제4부, 치유와 새로운 사랑 장면 12. 제주의 바람, 어머니의 숨결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 그 아래 부드럽게 이어지는 초록빛 능선. 미란과 순자는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다. 도착한 바닷가 작은 마을. 파도는 말없이 다가와 발끝을 적시고 모래 위를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인생의 궤적 같았다. 여기 아빠랑 처음 여행 갔던 데야. 순자가 조용히 속삭인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미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잠해졌다. 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을 맞고 파도를 들으며 지나간 시간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나갔다. 장면 13시 서로의 어깨를 베개 삼아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작은 해물 칼국수집에 들렀다. 기분 좋게 매운 국물과 따뜻한 김이 마음까지 데웠다. 밤이 되자 작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다큐멘터리를 배경으로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예전엔 엄마 손이 부끄러웠어. 그 냄새가 싫었던 적도 있었어. 순자가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는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말조차 품에 안아주는 미소였다. 근데 이젠 알아. 그건 생선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걸. 순자는 미란의 손을 꼭 잡는다. 두 손 사이에서 시간이 잔잔히 흘러갔다. 장면 14. 그 남자의 등장, 태연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미라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사무실은 조용했다. 그때 옆자리에서 커피를 내려주며 다가오는 한 남자. 서태연. 늘 조용했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동료였다.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요. 미라는 그에게 제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모든 걸 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퇴근 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라는 알게 되었다. 사랑이란 소리 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장면 15. 유자청의 의미 어느 날 태연은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예쁘게 포장된 병. 열어보니 안에는 직접 담근 유자청이 들어있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예전부터 손맛 좋은 분께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미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우리 엄마 손에서는 바다 냄새가 나요. 태연은 병을 다시 가만히 감싸며 말했다. 그럼 더 좋죠. 저는 그 냄새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또는 그런 손을 잡아본 적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 속 향기가 당신의 기억도 건드렸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제5부 시간의 순환과 삶의 향기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제5부 시간의 순환과 삶의 향기 장면 16 3살 생일 새로운 시작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작은 정원이 있는 집 오늘은 특별한 날 미란과 태연의 아들 강희의 3번째 생일이다. 순자는 색색의 풍선을 매달고 작은 손주를 안고 거실을 분주히 오간다.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우리 강희. 태연은 케이크를 조심스레 꺼내고 미라는 유자청이 든 따뜻한 물을 정성껏 준비한다. 방 안은 가족의 웃음소리와 어린아이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주름진 손에 안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다.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거칠어요? 순자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웃는다. 할미 손은 바다를 닮았거든. 바다는 파도도 치고 바위도 쓰다듬고 그래서 좀 거칠어. 강희는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 손을 쥔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손등에 코를 대고 킁킁거린다. 바다 냄새나. 나 바다 좋아해요. 장면 17 우연이라는 이름의 인연 생일 파티가 끝나갈 무렵 순자는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때 근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한 여자를 마주친다. 정영숙이었다. 머리는 질끈 묶였고 손엔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도 순자를 알아봤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본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말들이 아직도 그녀의 등에 멍처럼 남아있는 듯했다. 정영숙이 말없이 지나가려 하자 순자가 부드럽게 입을 연다. 손에서 냄새 나죠? 정영숙은 멈칫.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네, 저도 이제 그 냄새가 뭔지 알아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정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뒷문으로 사라진다. 그 뒷모습엔 자존심보다 더 무거운 후회가 붙어 있었다. 순자는 잠시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하늘을 본다. 그 하늘 아래 누구도 비웃지 않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장면 18시 끝과 시작 밤이 깊어간다. 강희는 잠들었고 미란과 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유자청을 한 잔 따르고 작은 수첩을 꺼낸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녀가 젊었을 때 갓난아이를 안고 시장 좌판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속삭이듯 말한다. 그때도 바다 냄새 났지. 지금도 그 냄새가 사라지질 않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다가온다. 할머니, 강희가 이불을 끌고 나와 그녀 옆에 앉는다. 나 나중에 어른 되면 나도 바다 냄새 나는 손 가질래. 순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는다. 그 순간 눈물이 한 방울 조용히 유자청에 떨어진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완성된 시간의 냄새였다. 이야기를 함께 걸어온 당신에게 혹시 당신에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향기로 느껴진 냄새가 있나요? 그 냄새는 어쩌면 당신을 만든 사랑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끝.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